안녕하세요. 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벽면이죠. 벽면 마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감은 역시 벽지일 텐데요. 오늘은 벽지의 선택에 따라 공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FR 디자인의 시공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포인트 벽지와 짜투리 벽지 활용법과 알아두면 유용한 벽지에 대한 기본 지식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벽지 컬러를 선택하실 때 부부 침실은 아이보리, 아들 방은 연한 블루, 딸 방은 핑크 이런 식으로 공간에 한 가지 컬러만 지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벽면은 넓잖아요. 벽면을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한 뒤에 벽지 선택을 달리하면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벽면을 가로로 구분해서 투톤 벽지를 위아래로 붙여준 사례부터 보여드릴게요. 청담동 마크힐스인데요. 아래쪽은 피코크 컬러, 위쪽은 화이트 컬러 벽지를 투톤으로 배치해 주었습니다. 공간 전체가 화이트 벽지만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깔끔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포인트는 좀 덜했을 것 같지 않나요? 비슷한 톤으로 마감한 삼성동 현대주택과 반포자이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투톤 벽지를 시공할 때는 벽지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분할의 비율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투톤을 나눠줄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요. 창문 틀의 위치, 배치하는 침대나 책상, 서랍장 등의 가구 높이를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로로 투톤 벽지를 바를 때 일반적으로는 아래쪽을 진한 색을 선택하는데요. 고정관념을 깨고 위쪽에 진한 색을 배치하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 군데를 이런 방식으로 시공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조화가 좀 더 신선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의도 트럼프월드 사례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들 방도 가로 투톤 벽지를 시공한 상태인데요. 제가 지난 공부방 영상에서 아들 방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댓글로 문의를 좀 주셨어요. 벽지를 두 가지로 나눠 시공할 때 허리 몰딩을 안 하면 들뜸이 없을까요? 하고요. 벽지를 위아래 나눠서 시공할 때 주의가 더 필요한 건 맞아요. 다만 안심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벽지의 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벽면을 한 톤으로 가더라도 세로로 이음새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위아래를 시공할 때는 벽지의 폭을 눕혀서 사용하게 되니까 세로의 이음새는 줄어들 수 있죠. 앞에서 벽지를 가로로 분할해서 투톤으로 시공한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가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로가 있습니다. 벽지를 세로로 분할하면 어떤 느낌이 연출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청담동의 한 빌라 사례인데요. 짙은 초록색 벽지와 흰색 벽지를 세로로 분할해 주었습니다. 보통 벽면을 통으로 같은 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집의 경우 벽면의 중간에서 색을 나눠준 게 포인트입니다. 초록색 벽지는 벽을 꺾어서 연결되게 하고 그에 맞춰 액자도 벽을 꺾어서 배치해 주었더니 눈길을 확 끄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에서 분할해 주면 가장 예쁠까요? 벽면의 25% 또는 30% 정도의 비율이 가장 좋은데요. 이 비율은 벽면의 크기, 가구의 배치, 천장의 형태 등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의 경우 천장의 간접 조명 라인에 맞춰 초록색 벽지를 잘라 주었습니다. 방뿐만 아니라 거실처럼 오픈된 공간도 세로로 벽지를 분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례인데요. 가구 배치가 완료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이 세로선의 의미가 보여지는데 완벽한 세팅 현장이 아니라 좀 아쉽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합지 벽지와 실크 벽지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합지 벽지는 종이에 종이를 덧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재 전체가 종이다 보니까 두께가 얇아서 벽면에 오돌토돌한 느낌이 올라올 수 있는 점과 햇빛에 의해서 변색이 쉽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반면 가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지 벽지는 시공 시 벽지끼리 교차되는 1cm 정도의 볼록한 이음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걸 미미선이라고 불러요.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눈에 거슬리실 수도 있어요.
실크 벽지는 종이에 PVC 코팅이 더해진 것인데요. PVC 코팅이 되어 있어서 오염이나 변색에 강한 것이 장점이지만 합지 벽지보다는 덜 친환경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옥수수 같은 친환경 소재를 입힌 실크 벽지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벽면 하나만 패턴 벽지로 시공하는 것을 흔히 포인트 벽지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포인트 벽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분당 로얄 팰리스 사진인데요. 전체 화이트 위주의 공간에 식물 패턴의 블루 벽지가 강렬한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삼성동 현대주택 사례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만 스트라이프 벽지를 시공해서 좁고 낮은 공간을 세로로 확장되어 보이게 한 현장입니다. 보통 아트월은 대리석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패턴 벽지도 훌륭한 아트월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렬한 붉은 패턴 벽지를 가벽 겸 아트월로 사용한 한남더일 사례인데요. 위쪽에 간접 조명까지 추가해서 아트월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포인트 벽지를 침대 헤드 쪽 벽면에 아트월처럼 시공한 타워 팰리스 사례도 있습니다. 포인트 벽지를 많이 쓰는 공간으로 아이방을 들 수 있는데요. 벽지는 한 번 시공하면 적어도 5년 이상은 써야 하잖아요. 아이 성장을 고려해서 너무 아기 패턴은 지양하는 게 좋고요. 아기부터 청소년까지 계속 쓸 수 있는 세계 지도 포인트 벽지를 추천드립니다. 클래식한 벽면의 대명사 웨인스코팅. 웨인스코팅과 벽지를 잘 매치해도 공간의 색이 달라집니다. 벽면을 장식한 액자형 몰딩의 안쪽을 패턴 벽지로 시공한 방학동 레미안 사례인데요. 장식용 배치카 양쪽을 웨인스코팅으로 하고 포인트 벽지를 시공해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연출했습니다. 조금 더 강렬한 패턴 벽지로 포인트를 준 분당 로얄 팰리스 사례도 있습니다. 벽면의 상단을 그리스 신전의 형태인 웨인스코팅을 목공으로 시공하고 아래쪽에 패턴 벽지를 발라준 한남동 하이페리온 사례인데요. 거실과 주방을 나누는 가벽을 아트월처럼 꾸미기 위해서 웨인스코팅과 포인트 벽지를 함께 시공한 모습입니다. 혹시 이 액자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조명 DIY 하면서 조명과 같이 세팅했던 액자인데요.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액자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액자가 사실 시공하고 남은 짜투리 벽지를 활용해서 만든 액자입니다.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좀 죄송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패턴 벽지가 있다면 액자 DIY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손이 아니어도 누구든 쉽게 근사한 액자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벽지의 선택과 시공법만으로 공간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는 최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